두 번째 인연을 만나다 낯선 여행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 제 이름은 최유경입니다. 58배 나이에 이른 아침을 혼자 맞이하는 것이 벌써 5년째입니다. 30년 넘게 이어졌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나니 집안의 모든 소리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지는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거실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까지도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은 마치 제 삶의 공허함을 대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 남편과의 마지막 몇 년은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투명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제가 오늘 저녁은 뭘 할까요? 라고 물으면 그는 항상 신문을 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알아서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오직 아이들 문제나 집안 경조사 같은 형식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전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을 한 후에는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았고, 저는 혼자서 집안의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은퇴했으니 집안일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그는 나는 평생 밖에서 돈 벌어왔는데 당신이 하던 대로 계속해라며 모든 것을 제 몫으로 돌렸습니다. 30년간의 제 희생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잠들었고 그의 체온조차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으면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불쌍하겠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나도 지긋지긋했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아무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해방감과 함께 밀려온 깊은 외로움은 피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쓸쓸함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죠. 아무리 정성껏 차린 밥상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었고 하루 종일 마트 계산대에서 오가는 감사합니다가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생기를 잃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낯선 전단지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쨍한 색감의 전단지에는 혼자 와도 괜찮아요. 묻지마 여행. 1박 2일 떠나는 특별한 만남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젊은 사람도 아니고라며 버리려 했지만 30년 동안 오직 가족만을 위한 여행을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신혼여행도 아이들과의 여행도 모두 남편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살. 정말 온전히 저를 위한 여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외롭게 사는 것보다 새로운 곳에서 혼자 있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화해 여행을 신청했습니다. 여행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터미널에 나갔습니다. 깔끔한 차림의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는데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한 남자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수 59살이었습니다. 이런 여행 처음이세요? 라는 그의 따뜻한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이혼 후 혼자 지낸 시간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는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외로운 줄은 몰랐어요. 라는 그의 말에 저 역시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떠난 후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씁쓸하게 웃었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고즈넉한 사찰에서 우리는 조용히 산책하며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생활의 아픔과 이혼 후의 솔직한 감정들을 나누며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좋은 남편이 아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고 저 또한 나만 피해자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그가 사준 따뜻한 군고구마를 나눠 먹고 저는 따뜻한 전통차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군고구마와 향긋한 차는 왠지 모르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풋풋한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나 이 소중한 감정이 깨질까 두려워 그에게 연락처를 받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계속 준수 씨가 그리웠습니다. 왜 연락처를 받지 않았을까 후회하면서도 다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제 모습에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잊을만 하면 다시 묻지마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죠. 세 번째 여행에서는 박상철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비슷했지만 성격이 조금 다르셨습니다. 말이 많으시고 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셨죠. 나는 사업에 실패해서 이렇게 여행이나 다녀. 요즘 여자들은 돈 없는 남자 거들떠보지도 않아라는 푸념 섞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던 준수 씨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네 번째 여행에서는 이정수라는 분과 함께 했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분이셨지만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라고 하면 네, 여행. 자주 다니세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웠고 혼자 버스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여행에서는 최민수라는 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분은 너무 적극적이셔서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녁에 같이 술 한잔 어때요? 다음에 영화 보러 가실래요? 라며 아직 충분히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너무 빨리 다가오려고 해서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의 적극성이 마치 저를 억지로 잡아끌려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조용히 그를 피했습니다. 몇 번의 여행을 더 다녀봤지만 준수 씨만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문 것 같았습니다. 그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왜 그때 연락처를 받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5달이 지났을 때 저는 또다시 묻지마 관광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1박 2일 온천 여행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터미널에 나갔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경 씨.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준수 씨였습니다. 서로를 보고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그의 물음에 저는 그럭저럭요. 준수 씨는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사실 유경 씨를 찾으려고 몇 번 더 여행에 참여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나만 그런 마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행지에서 방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준수 씨는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방을 쓰시겠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가슴은 쿵 하고 뛰었고 저는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방은 온돌방이었는데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이불도 2개가 따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같은 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짐을 풀고 온천을 즐긴 후 우리는 카페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유경 씨 생각이 났어요. 라는 그의 고백에 저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손이 닿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을 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다른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는 그의 물음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남자의 체온이 이렇게 뜨겁고 편안한지 몰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런 기분이라고 제가 속삭이자 그도 저도 그래요.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뺨에 키스했고 다음에는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온몸이 간지러웠습니다. 그는 유경 씨 정말 예뻐요라고 속삭였고 저는 준수 씨도 멋져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고 저는 그의 품에 완전히 안겼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오랜만이라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네, 천천히 할게요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 후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더 포근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 속에 또렷하게 번졌습니다.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숨결이 어우러지며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묵혀두었던 마음을 나누고 마치 오래전 약속을 다시 확인하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 소리조차 그 순간만은 멀리 물러난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수 씨의 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잘 잤어요? 라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의 질문에 저는 천천히 만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면 어떨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연락처를 당연하게 교환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서도 우리는 계속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도 아쉬움은 컸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일 전화드릴게요라는 그의 말에 저는 네, 기다릴게요라고 답하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연애구나. 젊었을 때와는 다른 성숙한 사랑이구나 느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는 사랑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1년 후 준수 씨는 제게 유경 씨, 저와 함께 살 생각 없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함께 살아봐요. 58배 나이에 되찾은 두 번째 사랑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깊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묻지마 관광이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용기를 내어 첫 발걸음을 내디뎠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